그러면 이제 아까 품새 제정하면 여쭤봤었잖아요. 그 품새 제정하고 나서 일반 관들에서는 그 품새를 바로바로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 운동한다 아니, 이런 식? 그거 배우느라고 저 각 도장별로 시간이 꽤 걸렸죠. 예. 품새 보급 많이 하고 그걸 장려를 해서 그냥 다 하도록 이끌어 나갔지. 이제 하나 궁금한 건 좀 팔괘 있고 유단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태극 품새 만들고 나서 팔괘 품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태가 됐거든요. 팔개 품새 심사 종목에서 제외했거든. 그래 그거 태국 품새를 더 많이 보급시키려고 하니까는 태국 품새가 전체 됐었지. 다 없애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뭐 들리는 말로는 팔괘가 조금은 일본 가라데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괜히 갖다 붙이는 이유지.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태극 품새를 이렇게 보급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태국 품새가 조금 우리 한국식인 저게 냄새가 많다. 이거지. 품새 그 기구가 품새 선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자체가 그래서 더 많이 태국 품새를 하도록 장려해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팔개 분쇄를 많이 쓴다고. 많이 했지. 외국에서 팔개. 뭐 지금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왜? 지금도 외국에서 많이 해요. 다 해요 그냥 팔개 품새, 태국 품새.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품새 제정할 때 뭐 이렇게 가라데 냄새를 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우리나라 뭐 그 전통적인 걸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혹시 어떤 것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뭐 페니소기로 해서 품새를 하고 그런 거를 아주 그전 스타일로 나가니까 싹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서서 품새를 동작을 하기도 하고 뭐 조금 그런 방향이 있었지. 뭐 이제 제가 보니까 칼제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이런 거는 가라데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 칼제비 같은 거는 내가 보기엔 그 가라데에서는 없다고 그게 없잖아. 그런 게 이제 택견에 있는 거거든요. 칼제비가 혹시 뭐 그런데 좀 이렇게 그때 하실 때 참고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는지. 택견에 무슨 품새가 없잖아요. 품새가. 이제 품새가 아니고 동작들 중에 이렇게 해서 칼제비라고 그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건지 궁금해서 한번. 아니야, 그냥 들어온 거 아니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현재 품새에 대해서 좀 그 고칠 게 많이 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준비자서 이거부터 이게 일본 아이들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 이게 일본 아이들 기본 동작 우리 배울 적 이거 쓰는데 이거부터 고쳐야 된대. 준비, 차례 준비는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저 이 몸통 지르기도 이번에 그 전에 우리 배운 저 전진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 이름은 바뀌지 하는 동작은 똑같다 이거야. 그 팔이야 다 똑같은 팔이 근데 비슷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똑같이 비슷할 게 없는 이 저 딴 사람들은 이게 외색이 풍기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좀 어떻게 다시 연구들을 해가지고 말이지. 연구 안만 해도 여기 달리고 돌아가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거야 도시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답답한 예전에 사람은- 우리 저 원로들에 비해서 똑같은 거 지금도 그렇게 한 그 일본 사람 그 흉내내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거는 사람이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품새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실은 좀 이렇게 일반 도장에서는 그래도 선뜻 따라서 했습니까? 그 설득이 많이 해줘, 그러니까 이제, 저 김수매 씨가 그 품새 재정위원회 있으니까, 김수매 그 돌아다니면서 다니면서 품새 그 강의도 하고, 또, 우리 보통도 이제 내가 유단자 국기원에 보내가지고, 품새 좀 배워가지고 와라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와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품새 혼내라고, 그 시일이 많이 걸렸어요, 그게. 그 하루 이틀에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느라고 괜히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고. 그러면 일반 도장에서는 원래 하던 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습관이 됐으니까 자꾸 그걸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제자들 쪽에서는 이렇게 불만이 좀 나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나도 결국 시일이 흐르니까 이제 자연히 하게 돼.
통일화시키는 거지. 나도 그래서 옛날에 막 품새 여러 가지 많이 알았는데 그런 거 교육하느라고 해서 다 잊어버렸다니까. 그럼 이제 약간 관통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은 이제 아까 창무관이고 한무관이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관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일반 관장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반 관장들도 편안치가 않았지. 가만히 앉아서 심사보면은 심사비 들어오는 거 있어서 좀 쓰고 그랬는데 이게 통합하고 그러면은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니까는 그렇지 않았지. 좀 의미가 없지. 그렇지만은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통합을 시킨 것만큼 태권도인들은 정신이 좋았다. 이제 뭐 이렇게 약간은 이게 뭐 이렇게 관통합 할 때 뭐 일주일에 육과에 뭐 통합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무실 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저 개인적인 문제지. 이종우 씨가 혼자 자기가 그걸 갖다가 말아먹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안 되지, 안 돼. 여러 사람 관이 지금 9개 관이 아닌데 9개 관이 전부 10개간에 10개. 8관에다 그 의사가 일치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 그때 사무처, 어쩌려고 사무총장한테 내가 그때 했었다고 임시로. 그럼 그때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 9개 관 다 들어와 있었고 막 이랬다던데. 그렇죠. 그때 이제 심사해서 이제 국기원에 갖다 제출하고 그거 했는데 그것도 또 나 이제 의사들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 1년이나 했나 그래서 그만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흐지부지 이제 와야 된 거야.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관통합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그래도 지켰어요. 이거는 지켜가면서 했죠. 그래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합심해서 하나로 통일해야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제 이루어진 거지 이게. 모두 통합이 되려고 통일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통합 이후에 아까 이게 창무관이나 그 한무관은 어떻게 이제 좀 그래도 그렇게 유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 통합돼서 이제 명칭이 또 바뀐 거예요. 이제 1관, 2관, 3관, 4관 해가지고 저 1관은 뭐 어디 소무관, 뭐 2관은 이제 뭐 우리 한무관, 3관은 뭐 창무관. 어디야 창무관, 4관은 뭐 무도관 이래서 이제 8관이 쭉 나간 거야 이제. 그 이제 그 통합이 됐는데 관 명칭을 사용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1관, 2관을 했다고요. 그다음 나중에 또 그 폐지돼가지고 아직 이관도 싹 없었지.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기 뭐 관리관이라는 것도 있었던데요. 관리관 10관을 갖다 관리관이라고 그랬지. 관리관이 저기 이 관리관은 내가 볼 때는 관리관. 이제 그 숫자가 많잖아.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파들이 많다 이거야 이제. 반대파들이 이제 반기를 두으니까 이거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도관에 그 좀 그래도 그 고참 원로 한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저 식관으로 만들어서 그 유지하게 하자. 그 관리관은 그렇게 유지했었지. 난 그렇게 알고 있지. 아, 뭐 내부적으로 좀 이게 있었습니까? 알력? 네. 그 무도가 알력이 있었죠. 반대파하고 반대하지 않는 파하고. 반대라는 게 어떤 반대되는 것은 이제 그 자기네들이 그 통합간에 이게 협조 안 하겠다 이거지 이제. 협조 안 하고 그냥 먼저 그 저 기존에 그 황기 씨가 하던 거 걸로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갖다 이제 사무적으로 그 단진 같은 거 자기한테 발부해 받아야겠다 이제 그런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전세가 태권도 협회로 이제 기울어지니까 그다음에 완전히 흡수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태권도가 경기화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 예, 경기가 시합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점과 시합화가 돼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지 분명히 있지. 뭐 시합하는 애들은 그 굉장히 그 활발하고 더 다른데 태권도 무도적으로만 하는 사람은 좀 남고 인격적으로 생활하고 양면이 있었지. 혹시 그 김은용 이제 전 총재가 그 어떻게 이제 태권도계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김영 씨를 들어오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회에 나오셨는데
나와서 축사도 했는데 그저께. 근데 이렇게 뒤쪽에서 반응이 화끈하지가 못해요. 이종호 씨하고 저 이병로 씨가 같이 추대해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은영 총재. 글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그 테두리 써 있는 것이 아직도 많아서 그것이 다 얼마만큼 이해가 되고 잘 받아주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얼굴은 비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태권도계에 태권도 하던 분이 아니시고 뭐 외교 아니면 이렇게 그런 쪽 꿈꾸던 분이셨잖아요. 어떻게 태권도계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된 건지. 그건 참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 예? 그러니까 태권도 이제 협회장 들어가고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저 김은영 씨가 저 청와대 경호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가 있잖아 이제. 그러면 태권도 그 회장을 갖다가 누구를 안 제지만 태권도 중앙도장도 짓고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내가 이제 이종호 씨하고 이병로 씨가 같이 가서 김은영 씨한테 추대를 한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김은영 씨가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2, 3차에 가서 사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 협회장으로 이제 승인해서 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맞습니까?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던 김용채 씨도 있었잖아요. 5대 6 태권. 김용태 씨가 그분은 저 태권도 한 분이죠. 아까도 이제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영철 씨 그 상대 회장이 그 양반이 그 태권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 양반이. 그리고 무슨 그렇게 무슨 그 태권도 그 문제로 인해서 비리 같은 것도 없고 그 양반이 임기를 끝낼 무렵에 그 태권도 중앙도장 기금으로 근데 책에 넣었죠. 근데 액수를 내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임기를 마쳤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분이 태권도 협회 회장을 해야 돼요. 그럼 뭐 김은용 씨의 뭐라고 하지? 태권도계 잘한 거라고 잘한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용희 씨가 그 태권도에서 좀 잘했다면 올림픽에 이제 가입시킨 거 그거 하나는 좀 잘했다고 보시죠 나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지. 결과. 근데 김용 씨가 정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괜찮았다고 그러는데 정치에 들어가고 정치 싸움을 하라고 거기에서 그게 도태가고서 안에 쫓겨나면서 그냥 뒤집어 쓰고 처벌도 받았죠.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태권도 계통에서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발전이 안 돼요. 김은영 씨의 정치 들어간 바람에 아주 그러면 이제 지금 5.16 일어나고 5.16 일어나서 이렇게 뭐 사회 정화운동 이러고 있으면서 뭐 태권도계에 뭐 이렇게 영향이 있었습니까? 전부 싹 실어서 재를 뺏기고 나왔었죠. 그래도 1년 만에 다시 걸더라고요. 현재 이제 태권도 수련 내용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보충을 하면 앞으로 태권도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공부들 많이 한 식구들이 태권도 품새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연구 발표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게 발전에 그게 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들 하는 것 같아요. 하기는 하는데 뭐 연구 발표도 몇 번씩 하고 좀 더 할 있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현재 태권도계가 좀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위아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맥을 묻히니까 그거 어쩌니 저쩌니 말을 하는 말이 없어요. 그거를 개선하려면은 좀 힘들어요. 스스로 본인들이 좀 자책을 자기 자격을 생각을 해서 양보를 하고 태권도를 위해서 모든 거를 협조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욕심부터 생각이 앞서서 있어서 안 돼요.
예전 우리가 가르칠 때 그 자기 스승이 얘기하면은 무조건 복종을 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땐다 지났어요. 무조건 복종받아야 되지. 뭐 무도 태권도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무도적인 태권도도 해야 하고 경기적인 태권도도 있어야지. 뭐. 그거를 없다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현실이 그런 거.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갖고 아주 무도적인 거 따로 나가게 하고 경기적인 거 따로 나누고 따로따로 나눠서 할 수 있겠나 하는 것도 연구. 그러면 실은 지금 요즘에 이제 도장이 되게 다 애들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이제 좀 이렇게 어른들도 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무도적으로도 가르칠 사람은 무도적으로 가르치고 또 경기를 소질있는 애는 경기 발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지. 뭐. 그거를 어떻게든지 다 양성해줘야지. 태권도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따로따로게 말씀 주시면. 여하튼 태권도를 통해서 좀 더 국가적인 정신 상태 또 인간적인 그 모든 교양, 인격 그런 것이 잘 구비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주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 반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에요. 그거가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이제 태권도가 어떤 이제 평생 동안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그 무슨 말인지 아들이 이게 평생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태권도인으로 사셨잖아요. 이제 태권도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태권도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도 하여튼 내가 태권도를 해서 제일 첫째는 정신 수양이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태권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태권도거든. 예? 무조건 주먹질만 하고 발질만 하고 태권도가 아니다. 이게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주려면 이제 태권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가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은 자기 그 후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나는 많다고 생각해요. 예. 예, 예.